당신은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누군가 부탁을 해올 때 정말 하기 싫은데도 거절하지 못하고 예라고 대답해버리는 것. 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많이 노력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착하게 사는 것, 배려하면서 사는 것,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루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로 가득 차 있고,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신을 그다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때로는 당신의 친절함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당신이 더 착하게 굴수록 당신은 더 외롭고 공허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왜 당신은 더 불행해지는가? 그리고 진짜 당신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이기적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발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착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마라. 순종해라. 말 잘 들어라. 이런 가르침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메시지들이 너무 깊이 박혀서 우리는 어느새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개의 얼굴이 있다고 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페르소나라는 겁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융은 우리 모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종의 가면을 쓰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직장에서의 당신, 가족 앞에서의 당신, 친구들과 있을 때의 당신, 이웃과 마주칠 때의 당신, 모두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이게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가면과 진짜 얼굴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이렇게 묻게 되죠. 진짜 나는 누구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좋은 사람이 되려는 강박은 바로 이 페르소나가 너무 두꺼워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상냥해야 하고, 이해심 많아야 하고, 관대해야 하고, 절대 화내면 안 되고, 언제나 미소 지어야 합니다. 이런 기대들이 당신을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런 압력이 강합니다. 우리는 체면을 중시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항상 의식하면서 살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압력은 더 커집니다. 중년이 되면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누군가의 상사나 부하가 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각각의 역할마다 기대되는 모습이 있고 당신은 그 모든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내 삶은 어디 있는 걸까? 융은 이런 상태를 매우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페르소네만 집중하면 당신 안에 있는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무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융이 말한 그림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림자는 당신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당신의 모습들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화나는 감정, 질투심, 욕심, 공격성. 이런 것들이 그림자에 속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고 없는 척하고 마음 깊은 곳에 숨겨버립니다. 하지만 윤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부정하면 할수록 그림자는 더 강해진다고. 마치 어둠 속에 숨겨둔 괴물처럼 그림자는 점점 커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평소에 착하기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 항상 참고 인내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 이런 것들이 바로 억압된 그림자가 터져 나오는 순간들입니다. 더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용납할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 속에서 발견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은 항상 남들을 배려하고 희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만 챙기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걸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느끼는 강한 감정은 사실 당신 자신의 억압된 욕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도 사실은 가끔은 이기적이고 싶고 당신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욕구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가진 함정입니다. 당신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당신 자신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진짜 감정, 진짜 욕구, 진짜 생각들을 부정하면서 가짜 조화로운 모습만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좋은 사람 콤플렉스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경우 이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부모가 화를 낼 때, 부모가 실망한 표정을 지을 때 아이는 깊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는 배웁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말 잘 들으면,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고. 이런 패턴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계속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얻기 위해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두렵고, 화를 내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고, 당신의 진짜 생각을 말하면 비난받을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당신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관계는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가면을 쓰고 있는 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진짜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더욱 외롭습니다. 융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선함과 악함을 통합하여 온전한 하나의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경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경계란 무엇일까요? 경계는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선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는 선이죠.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은 이 경계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에 마음대로 침범해도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려면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애매하게 말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아예 피해버립니다. 하지만 명확한 거절이 사실은 더 정직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도 당신의 입장을 명확히 알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나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겁니다.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관계로 가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상대방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 당신이 당신의 필요를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도 자신의 필요를 표현할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만 진정한 친밀감이 가능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강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인간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화내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한 명의 인간 말이죠.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당신 안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신도 때로는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 화날 수 있다는 것,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당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할 때 당신은 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화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당신은 그 화를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당신은 자기 돌봄과 이기심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억압하는 사람은 언제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이 드러날까봐, 자신의 진짜 생각이 새어나갈까봐 끊임없이 경계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반면에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은 편안합니다. 자신의 모든 면을 알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융은 이것을 진정한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자기는 페르소나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모든 부분들이 통합된 전체입니다.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강함도 있고 약함도 있고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평생 유지해온 이미지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가면을 좋아했던 사람들, 당신이 언제나 예스라고 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 당신을 이용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당신을 마주했을 때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들, 당신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평생 찾아왔던 것입니다. 융은 중년이 개성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봤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사회적 역할을 배우고 페르소나를 발전시키고 외부 세계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중년들이 겪는 위기는 사실 이 개성화 과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나는 대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떠오르는 것.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기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이 공허함을 외부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취미.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독한 여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도, 당신의 자녀도, 당신의 친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이 여정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가장 보람 있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를 발견했을 때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이 아닌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좋은 사람이 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을 말이죠. 당신이 화가 났다면 그것을 인정하세요. 당신이 질투를 느낀다면 그것을 인정하세요. 당신이 이기적이고 싶다면 그것도 인정하세요. 이런 감정들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기 싫은 부탁이 있다면 아니오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떨릴 겁니다.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편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당신이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셋째,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하루 중 적어도 1시간,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명상을 하든 그냥 멍하니 있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넷째, 당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십시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중요한 것 말입니다. 이것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선택들이 이 가치관과 일치하는지 점검해보세요. 다섯째,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이기적일 수 있고, 때로는 화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당신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의 가면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찾아보세요.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맺으세요. 처음부터 진짜 당신을 보여주세요. 일곱째, 자기 연민을 실천하십시오. 당신이 실수했을 때, 당신이 완벽하지 못했을 때, 당신이 이기적이었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마치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넌 최선을 다했어.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이 모든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평생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융근 개성화 과정을 나무의 성장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나무는 위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도 깊이 내립니다. 가지는 하늘을 향하지만 뿌리는 땅속 깊은 어둠 속으로 뻗어나갑니다. 빛도 필요하지만 어둠도 필요합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룰 때 나무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면만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어두운 면도 인정하세요. 당신의 강한 면만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약한 면도 인정하세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이고 이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때로 이기적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여성은 희생적이고 이해심 많고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기대가 아닙니다. 진정한 배려는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배려는 자기 존중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필요도 건강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그것은 결국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속으로 불평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왜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지? 이런 원망은 관계를 독이 되게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균형에서 나옵니다. 주고받는 것의 균형, 자기 돌봄과 타인 배려의 균형, 진정성과 배려의 균형. 이 균형을 유지하려면 당신은 당신의 경계를 지켜야 하고 당신의 필요를 표현해야 하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야 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기적이 되었다고, 예전에 착한 당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당신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너무 과한 건가?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 당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변화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해주던 것을 사랑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행복해 보인다고, 더 편안해 보인다고, 더 진짜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사람들입니다. 융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것을 허락했을 때부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가짜 버전의 당신보다 진짜 당신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를 살아갈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당신의 진정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을 줍니다. 그들도 그들 자신이 되어도 괜찮다고, 그들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들도 경계를 설정해도 괜찮다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당신 한 사람의 변화가 파동처럼 퍼져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용기 있게 당신 자신이 될 때 당신은 단지 당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선함이 의무나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주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친절하고 싶을 때 친절하세요.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 말입니다. 이런 선함이 진짜 선함입니다.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돌아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은 자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로부터의 자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의 자유,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가면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자유. 이 자유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편함을 견딜 용기,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용기,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일 용기. 하지만 이 용기를 낼 때 당신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당신이 밖을 보면 꿈을 꾸는 것이고 안을 보면 깨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밖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회가 기대하는 것,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배운 것. 이제 안을 볼 시간입니다.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진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시간입니다. 이 여정은 고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삶을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어도 괜찮다는 것,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당신이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대신 진짜 당신이 되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가짜 버전의 당신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보다 진짜 당신 한 명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당신의 여정에 용기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돌아보았을 때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으로 살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